소개드리자면 환경교사 모임의 신경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무영 교수님과 1회차 그린 멘토 특강을 진행했었고요. 교수님의 소개가 청소년들이 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책이 그린 멘토 미래의 나를 만나다라는 책이에요. 한국 환경교사 모임 에코주니어 청소년들이 50분의 그린 멘토를 찾아가서 실제 인터뷰 도서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처음에 등장하는 분이 한무영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소개를 살짝 해드리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빗물에 대한 오해를 풀고 빗물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빗물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5년 세계환경공학과 교수협의회 AEESP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셨고요. 2008년 SBS 물환경대상에서 두루미상을 또 받으셨어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레인시티의 확산 그 프로젝트로 2012년 국제물학회 IWA 창의혁신 프로젝트상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책 제목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빗물 박사님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오늘 강의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강의에 대한 내용에 궁금한 점은 아까 뒤쪽에 있었던 번호가 있어요. 질문하기가 힘든 친구들은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바로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편하게 앉아서 해주세요. 뒤에 네. 카메라가 있어서요. 네. 명성만큼 너무나 감동적이고 철학이 있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처음 들었거든요, 교수님 강의를. 저는 그 서울시 동작구의 성대골 에너지 전환 마을이라고 그 마을에서 왔습니다. 저희 중1 두 딸 안 오겠다는 아이들 둘을 억지로 데리고 와서 있는데요. 저희 그 성대골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 사업, 옛날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주거환경관리 사업, 요즘에 최근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도 지역에서 있으니까 에너지 문제에 관련해서 깊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너지나 이런 물 어쨌든 그 아까 말씀하신 동 단위 상도 4동이거든요. 상도 4동 한 동에서 일어나는 도시 재생. 이 도시 재생의 슬로건이 지속가능 서울 도시 100년을 준비하는 거라고 해서 이제 본부도 탄생했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여전히 가로등, CCTV 뭐 이런 그 마을 회관 이런 이제 도시의 정비, 그 시설 정비나 이런 것들에 이제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말씀하신 그 동단위에서의 계획, 그다음에 그 동에서 어떻게 분산형 물 관리를 할 건가, 에너지 관리를 할 건가. 이제 분산형 에너지 관리 차원으로 보면은 이제 우선 미니 태양광이라든지 하다못해 햇빛 학교에 지붕에 올리는 햇빛발전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좀 마을 단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언뜻 떠오르는데요. 이 분산형 물 관리에서 동에서 과연 우리 동의 동 주민들이 이제 저로보다는 가장 저의 생활권이거든요. 하나의 동이 주민센터도 있고 그러면 이 생활권에서 함께 물을 먹고 물을 관리하고 이 개념이 없잖아요. 예, 그냥 주는 수돗물에서 다 같이 서울 시민이 다 같이 먹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형 물 관리를 한다고 할 때 이 동단위의 그 생활권에서 지속성이라든지 어떤 위기에 대한 회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질 때 분산형 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빗물 탱크를 가정마다 설치해서 텃밭을 가꿔라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주민들은 물이 썩는다. 탱크 관리하는 것도 번거롭다. 뭐 이런 걸로 나중에 무용지물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상수, 폐수 말고 중수, 이 빗물이나 이런 물들을 어떻게 그 마을에서 그걸 담고 활용하고 그렇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동의 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 이런 고민을 좀 하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네네. 말씀 좀. 예. 우선 뭐 쉽게 생각하면 자 우리 동이 면적이 얼만큼인데
10만 제곱, 뭐 5만 제곱미터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떠지는 한리 주신 선물이 얼마큼 될까? 만약에 5만 제곱미터, 계산이 좋게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은 1,300ml면 빼고 이제 1m로 치면 10만 톤, 10만 제곱미터면 10만 톤의 한리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했느냐? 그 중에 몇 %를 목표로 쓸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줘야지 되고요. 사실 지금은 다 10만 톤? 다 버려. 밑에 홍수 내서 남이 죽든 말든 나는 상관 아니다. 다 버리자 이렇게 하고 수돗물은 팔당에서 갖고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물을 잘 받고 사실 그렇잖아요. 또 어른이 뭐 맛있는 걸 주는데 다 버리고 그러면 때려주고 싶잖아요. 하느님 보면 그럴 것 같아. 야, 10만 제곱미터에 10만 톤 줬는데 다 버려? 그러니까 때리고 싶고. 그런데 좀 어떻게든지 목표를 정해서 그럼 자 우리는 10,000톤을 받자, 20,000톤을 받자라는 목표를 정해서 하고 이것도 뭐 공무원들도 하기 싫어하고 뭐 그러니까 또 주민들도 하기 싫어하니까 저는 여기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브리바디 해피한 쪽을 만들자. 서울시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가 있으니 그걸 잡아가지고 저희 받자. 그래서 우리 재개발할 때 이걸 할 테니까 용적률 인센티브 주라. 3% 주라. 그러면 더 그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 같은 효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좋을 것이고. 자, 그리고 이걸 생각해 보자고. 요새는 좀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자, 만약에 팔당에서 물 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 다들 그냥 그 화장실 못 가고 물 못 먹어서 쩔쩔매고 그러는데 우리 재개발은 빗물 탱크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도 문제가 없다. 그럼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차별화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은 쪽으로 하는데 만약에 지금 그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파헤친 상태인지 모르지만은 파헤치기 전이라면은 지금 파헤친 상태라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이걸 만들어서 하는데 왜 그러냐? 안전을 위해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되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자 지붕이 1층짜리나 15층짜리나 지붕 면적에 비례하거든요. 비오는 양이. 그러니까 이걸 뭐 15층이면 이거 받아가지고 15층 나눠서 먹자. 이거는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층에서는 뭐 집집마다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 좀 지하에 모아두면 그걸로 뭐 아주 아름다운 조경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쪽으로 한다 그러면 참 좋은데 사실은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잘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느 게 좋다. 우리 만약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사태 뭐 북한에서 뭐 쳐들어오고 뭐 그랬을 때 북한 사람들이 팔당을 막 노린다고 그러면 완전히 도시가 패닉 상태가 될 거거든요. 전기야 뭐 안 들어와도 그냥 일찍 자면 되는데 물만은 절대로 안 되는 거니까 물에 대해서 안전한 거를 우리끼리 만들고 산을 주신 선물을 다 받도록 도시를 그 도시 재생할 때 계획에 그게 어젠다에 들어간다면은 진짜 부담도 없이 모두가 좋은 그런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혹시 기회가 되면 같이 참여를 해서 아주 저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한번 뭐 조례요? 아 예. 그죠? 네, 조례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다음 청소년 중에 질문 있으시면 손 좀 들어주세요. 네,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앞쪽에 있는 친구분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승문중학교 지금 3학년 학생 양지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가는 강의 정말 인상 깊게 들었고요. 과거 저 뒤에 있는 그린멘토 책 그것을 저희 학교 선배님들이 써주셔서 제가 1학년 때 들어왔을 때 딱 처음 읽었었는데 그때 독후감을 쓰면서 교수님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때 딱 첫 페이지인데도 불구하고 좀 인상이 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걸 썼고 이제 다시 여기 강의까지 듣게 됐는데, 그래서 빗물이란 게 청소년에게는 이게 쉽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게 평상시에는 많이 접하지만은 찝찝하고 뭐 그렇게 느껴지는데 다른 환경 주제보다는
근데 그런 빗물의 중요성이나 물의 중요성, 그 빗물의 관리나 그런 거에 그런 사업을 진행하거나 아니 어떤 빗물을 다시 재생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학생들에게도 잘 알려주고 학생들이 이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그 학교에 보면은 이제 홈통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뭐 6개인가 있고 뭐 앞뒤로 다 있어요. 그래서 저걸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빗물 저금통 만들기 콘테스트를 한번 하자. 요거는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그림 그리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좀 예쁘게 만들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사이언스 그 수질을 한번 측정을 해보고 진짜 산정인지 아닌지 그리고 요 수량을 측정하고 뭐 이런 사이언스와 아트와 재미를 같이 해서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일부는 옥상에다가 옥상 녹화를 해가지고 거기다 그 정원을 갖고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실제로 조그만 사이즈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창의 빗물 경진대라는 것은 전국에 한 뿌려가지고 1년에 한 300팀 정도가 빗물 창의 경진대회 그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걸 우리 책으로 만든 게 상 받은 것만 책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야 이거로 빗물 놀이공원도 만들고 빗물로 만드는 뭐 히포도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으니 그걸 그런 식의 놀이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는 또 어디서는 뭐 빗물 모으기 그 컨테스트를 했었어요. 한 20리터 정도 물을 주고 거기서 나무에다 물을 뿌리면 학생들이 그걸 받는 거예요. 최고로 제일 많이 받는 팀이 상을 받고 또 그걸 아주 예쁘게 아주 아기자기한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한 걸 상을 받고 그걸 부모랑 같이 해서 상을 컨테스트 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친숙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뭐 위험하지도 않잖아요. 케미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재밌게 할 수 있으니 학부모님들도 같이 뭐 학교에 얘기해가지고 같이 좀 만들자. 큰 돈 아니더라도 된다. 그래서 뭐 집에 있는 항아리 갖고 와서 뭐 빗물을 모아도 되고 뭐 그래서 빗물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빗물에 대해서 참 굉장히 친숙해요. 학생들은 모르지만은 우리 노래방 가보세요. 노래 제목에 빗자 들어간 거하고 가사 속에 빗자 들어간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옛날 사람들은 다 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정서적으로 아주 서로 친밀하게 느낀 것이었는데 최근에 이 과학자라는 분들이 산성비가 나쁘다고 막 이렇게 했으니 근거도 없이 당장 우리 종이가 하나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우리한테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만 바꾸면은 빗물이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고 비 온다고 해서 뭐 싫은 게 아니라 비를 막 맞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프리카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빗물 프로젝트를 진행하셨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지역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그쪽 다녀오셨던 그 인상 깊었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가면 이제 알잖아요. 뭐 낯선 동네 가면 뭐 이상한 사람이 왔다 이렇게 보는 눈도 있고 막 나와서 그냥 반겨주는 눈도 있고 그런데 그걸 봤어요.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점 보지도 않은 사람이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걸 만들어주고 가서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만들어주고 그냥 없어지고 뭐 그다음에 1년 만에 망가지고 그러는데 이건 계속 쓰고 있고 진짜 고맙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빗물 탱크 만들어 가지고는 돈을 못 벌어요 사실은. 왜냐면 현지 사람 써가지고 현지 자재 쓰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걸로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자. 마음만 열면 그다음부터 뭐 자동차도 팔고 뭐 냉장도 팔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식의 좀 고차원적인 비즈니스 그러니까 인류애적인 생각으로 가기에는 이게 제일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후에 뭐 비즈니스는 제가 잘 모르니까는 하여튼 요거만 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소리 들으면 국제 회의에서도 한국 표 찍어주고 뭐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는 걸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걸 내가 보고 왔다는 것. 그리고 한국 사람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말씀하신 홍익인간 베푸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 몸속에는 영혼처럼 자라고 있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혹시 현장에서 질문 또 있으시면 손 좀 들어주세요. 네, 뒤쪽에 있는 친구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성여고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인데 이지호입니다. 저희가 학교 옥상에 빗물 탱크를 추진하려고 프로젝트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학생들끼리 어떤 과정을 거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옥상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 옥상에 올라가면 옥상에 이제 비가 뭐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한쪽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홈통이 있잖아요. 네. 홈통이 있으니까는 옥상에 만들지 않고 홈통이 지금 하수로 연결되는 그 중간에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저는 비문 저금통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비문 저금통은 저렇게 뭐 멋있는 통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드럼통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놓기도 하고 아니면 좀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안 쓰는 통 뭐 예를 들어서 옥상에 있는 그 수돗물 탱크를 요새 뭐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안 쓰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하니 그런 걸 가지고 비문 저금통을 만들자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꼭 예쁜 걸 학생 수준이니까 좋은 거 하지 말고 근처에 있는 조그만 거라도 그걸 만들어가지고 한번 만드는 시범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재밌게 놀고 거기서 진짜 물 측정을 했더니 산성비가 아니고 그리고 했었더니 진짜 물이 깨끗하고 여러 가지 쓸 용도가 많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다면은 그게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는 서울대학교의 면접 시험에 이게 날 거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싶어요. 그럼 소문이 나면 다들 공부할 거 아니에요. 네, 조금 전에 서울대학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이 거주하고 있는 그 건물에도 옥상 정원과 빗물 저금통이 설치가 되어서 텃밭까지 최근에는 꿀벌까지 기르는 것을 TV에서 보았고요. 최근 TV에 나온 부분에서는 화장실 안전과 관련되어서 경보가 울리는 화장실도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TV에서 많이 보셨었죠, 최근에.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소개해 주세요. 네. 빗물 하다 보니까 우리 빗물 39동 필터실 보게 되면 다 안내를 해드리면은 맞아 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집은 안 해.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요. 지하에 빗물 탱크 뭐 필터실 뭐 필요는 한데 나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은 좀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옥상에다가 홍수를 방지하고 수자원도 확보하고 열섬 현상도 해소되고 하는 그리고 그런 꽃밭과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좋다고 그러고 그냥 사진 찍고 우리 집에도 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냥 무조건 이게 좋으니까 하십시오가 아니라 재밌게 해서 만들어서 그냥 하라고 해야지 된다는 걸 그런 작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우리 옥상에 보면은 연못을 만들었어요. 연못을 만들고 거기다 금붕어를 집어넣고 다들 연못을 만들었더니 처음에는 녹조가 그냥 새파랗게 다 꼈었는데 요걸 녹조 제거하는 그 메커니즘을 집어넣고 거기다 했더니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물고기 집어넣었더니 더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그 자연의 힘을 빌려 가지고 처리해야지 그냥 오로지 기계wan 약품만 가지고 처리하려고 했더니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자연의 그 식물과 동물의 그런 정화작용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아주 예쁜 그 현상이 나타나고 그랬으니 이것도 에브리바디 해피 쪽으로 그냥 뭐 빗물 탱크 지하에 놓으면은 나는 좋지만 다른 사람 싫어하니까 공무원들 싫어하니까 그거 억지로 해봐야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에브리바디 해피하게 와서 다들 즐기고 공무원들 좋고 이렇게 하면 칭찬받고 그렇게 되면 다 좋을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작전상 빗물 모으기는 하나 똑같은 건데 빗물 모아서 더 잘 쓰는 쪽으로 하자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 옥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을 많이 써요. 외국에 비해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특히 학교 같은 데서는 뭐 빨래하거나 목욕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단지 화장실밖에 안 쓰니 화장실에 변기를 바꿔가지고 물 절약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점잖은 분들이 화장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여기다 IT를 집어넣고 하자고 하다가 안전을 집어넣으니까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실도 안전을 하지만 안전 뭐 한 번만 만들면 끝이 끝아닙니까? 저의 생각은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변기를 계속 놓으면은 이거는 계속 사람이 사는 한 계속 돌아갈 것이고
그거 하면은 에너지도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안전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해주세요. 안전에 네. 최근에 뭐 강남역에서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 사실 뭐 비생벨이 있다고 그랬지만 사고 그 비생벨까지 가기 전에 문제가 날지도 모르는데 발보다 말이 더 빠르다라는 개념을 해가지고 악소리가 나면은 감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신호를 사이렌이 울린다든지 아니면 경광등이 한다든지 아니면 112에다 신고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서울대 35동에 우리 35동 5층 여자 화장실에다가. 그래서 그걸 계속 운전하고 있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자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면 모든 여성들이 좋아할 것이다. 여성들 좋아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거기다가 그런 여성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여성들을 부인과 딸로 모시고 있는 남성들도 모든 남성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니까 이거 안 할 이유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아마 쉽게 이제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은 좀 어떤 지자체에서는 벌써 연락이 와가지고 놓고 있고 서울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했으면 좋겠고 이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파리에 있는 어떤 뭐 귀족 집에서 이런 거 안 사겠냐 이거죠. 귀족 아니면 뉴욕에 있는 호텔에서 이거 안 사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가 퍼져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를 위한 빗물에서 모두를 위해 안전한 화장실까지 지금 제안하고 계신 한무영 교수님의 말씀이었고요. 혹시 또 질문 있는 분 있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혹시 휴대폰 문자로 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문자로 온 내용은 없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끝내면서 교수님의 제안 한마디 들려주시죠. 제안이요. 사실 뭐 3절까지 하자. 3절까지 하면 뭔지 알죠? 우리나라 물관리 어렵다. 그건 1절이고 2절은 우리의 노하우가 있다. 우리 지금 빗물관리 세계 챔피언이 바로 우리다 이거죠. 이 챔피언십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주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주 우리의 철학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것은 저의 선조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선조니까 다 같이 해서 외국 나가서 영어를 못하더라도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이런 걸 같이 모여가지고 좀 뭐 레인시티가 돼가지고 집집마다 아니면 동네마다 다 빗물시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모든 학생들이 진짜 세계 최고의 챔피언십을 다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빗물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이 꿈꾸는 행복한 레인, 비, 해피 오늘의 이야기였고요. 지구를 살리는 빗물 이야기로 들려주신 한무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